안녕하세요. 파산관절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도입 파산 신청, 이미 제가 유튜브에 찍었습니다만 2021년 4월 달에 서울해생법원 20부에서 제도입 파산에 대한 아주 전향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아무래도 제도입 파산에 대해서 서울해생법원에서 이제 판사님들끼리 세미나를 한 자료가 이번에 판사님이 주고 한번 공부 좀 해보라 그래서 주고 가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도 판결을 한번 읽어봤죠. 같이 제도입 파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6가지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논문처럼 상세하게 썼습니다. 미국은 어떤가, 일본은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법상 다른 회생이나 개인회생은 제도입 파산, 제도입 회생, 제도입 개인회생 신청이 허용되는데 제도입 파산은 허용이 안 된 이유가 없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입 파산, 이건 박인범 판사님이 쓰신 것 같아요. 순서 종전 대법원 2006년 12월 20자 2006마 877 2009마 1583 1071 대법원 결정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락치기신 5가지 중에 불기신 이 3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불허가 받은 경우 면책 기각 받은 경우 신청을 미처 못한 경우 아니면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죠. 이 3가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파산을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각하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결정이었습니다. 이 3개는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낙하고 낙취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취지상 기존에 그 하급심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게 대체적인 실무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보시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어떤지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미 유튜브에 공지한 2020년 4월 17일자 2018라 467 서울해생법원 20부인가요? 그 항고심 결정입니다. 1심에서 이제 제도입 파산을 각하받은 채무자가 항고한 사건이죠. 자, 그럼 제도입 파산에 관한 종전 대법원 결정은 2006마 877 그 다음에 2004 여기 있죠. 면책 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책 신청 각하했죠. 이건 이제 도과 기간 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 이로 각하했죠. 구파산법의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 예전에는 구파산법에는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돼야 됐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니면 수입료가 없어서 왜냐면 파산하고 면책이 별개의 절차니까 돈이 없어서 면책 신청을 못하는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왜냐면 동시 간주 면책 신청 파산 신청만 해도 면책 신청을 하는 게 간주가 되니까 파산하고 면책은 거의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파산 끝나고 면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책 신청 기간을 돈이 없어 변호사가 안 해줘, 법무사가 안 해줘요. 한 달 지나가면 할 수 없지, 포기. 면책 신청 도가 나중에 돈을 구했어요. 다시 한 겁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서는 구파산법 339조 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 신청 추한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죠. 참 얼마나 안타까웠지만 하여튼 이게 종전 대법원 결정이었습니다. 제도입 파산에 관한 종전 대법원 결정 다시 한번 볼까요? 2009마 15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결정을 면책 기각 결정 이게 기입니다. 기각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입 파산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지금 실무상 기각 결정을 받는 게 어떤 경우냐면 법원 판사님 집회기일에 2번 안 나오면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연락을 주면 돼요. 저 몸이 이번에 안 좋아서, 아니면 뭐 불가피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 출장이라든지. 그럼 반드시 법원 실무관이나 관제인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합당한 뭐 출장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진단서 같은 거를 내야 돼요. 말로만 안 되겠죠. 그래서 연기 신청하면은, 속행 신청을 하면 봐줍니다.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법원에도 연락을 안 하고 관제인 사무소에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출석을 안 해요. 그렇게 2번 연속 안 하면 실무상 판사님들이 기각시킵니다. 그래 놓고 에이 뭐 나중에 하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법무사 선임해서, 그 법무사는 이 사람 기각받은 거를 얘기를 하면 해줘봐야 이거에 걸린다는 걸 아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 합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너 인마 몇 달 전에 파산 면책 기각받고 왜 다시 하냐, 제도입 파산이야, 뻥 차버리죠. 꺼져, 각하합니다.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입니다. 불, 아까 좀 전에 한 거는 신이고 이건 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이 하나 남았죠.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 신청이나 오직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불입니다. 불. 그래서 불기신. 세 개는 허용을 안 하고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그렇죠? 불기신. 낙취는 아직 없습니다. 낙취는 이제 해석상, 자, 그렇죠? 제도의 파산에 관한 종전 대부분 결정, 면책 신청, 이거를 도와요. 그렇죠? 이거는 신입니다. 저는 제가 딴 약자에는 신. 그 다음에 기각, 불기입니다. 이거는 불기신입니다. 하여튼 불기신이 세 가지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됐죠. 불기신. 그래서 제도의 파산을 유형하면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불락, 취, 기, 신입니다. 그래봐야. 아까 이제 기에는 각하 또는 기각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불락, 취, 신. 그래서 불락, 취, 기, 신. 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엄밀하게 하면 이제 뭐 각하까지 포함하면 6개지만 하여튼 이 5가지 유형에서 불기신은 판례가 대법원 결정이 있다. 근데 낙취는 없다. 낙은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누락해서 수원에 냈더니 판사님이 당신이 낸 파산은 제도의 파산이기 때문에 취하를 검토해라. 어차피 제도의 파산은 내가 못해주고 각하될 운명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신청을 취하하시오 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보정, 참 야속한 판사님 하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아마 신청 대리인들 많을 거예요. 그쵸? 야속하죠. 불락취기신. 이 사람 구제해주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렇게 내보면 어떤 판사님 또 허용합니다.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불락취기신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을 했습니다. 긍정하는 견해는 뭐냐면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 법원에. 그래도 우리 판례 읽어봤죠. 눈을 씻고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파산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면책이 새로운 파산 신청이 법률상 이익이 되죠. 그렇죠. 이 사람 면책을 해서 좀 구제를 해줘야 되죠.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동시 폐지 사건에서 신득재산을 변제하는 경우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면책제도의 취지, 다시 살자고 하는데 너무 엄격하면은 이 사람한테 살아날 방법이 없죠. 영원히 떠안아야 된다는데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부정하는 견해는 파산제도는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한값이 배당하는 것이고 신청이 결하했다. 안 된다. 면책 신청자가 정한 취지에 반한다. 이건 이제 구파산법상 그렇죠. 지금도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채무자는 파산 선고가 확정된 후에 한 달 이내에 면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책 절차가 진행되지, 채권자 파산하면 파산 신청만 하는 경우는 그 면책 절차가 간주 면책 신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책 신청 기간 및 면책 신청 취지, 신청 이익이 결여 등 이유로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동안. 자, 그럼 이제 기타 국내의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용이라는 분이
이상용 뭐 교수님 같기도 하고 판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도의 파산 신청이 가부라는 인권과 정의, 이게 대한변협 이게 개간지인가요? 4번 나오나요? 2번 나오나? 대한변협에서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과 정의가 대한변협 뭐 기관지라고나 할까요? 이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2008년 7월, 벌써 13년 됐네요. 3년 됐죠. 이때 7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이때가 이제 개인 파산에 대해서 막 뭐 전성기였대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에 대한 논문이 이런 법조 관련 법조 논문, 이게 논문집이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많이 실렸을 겁니다. 뭐 법조도 있고요, 인권과 정의도 있고, 법조도 있고, 저스티스도 있고, 이게 3대 법조 논문 많이 나오는 이게 변호사들, 실무가들이 많이 보는 게 세 가지였죠. 인권과 정의, 법조,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여기에 이제 실렸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이 가부. 골자만 보면 면책 신청 각하이후 새로운 파산 신청, 아까 불락취 귀신의 기 혹은 각하입니다. 동일한 파산 원인에 기한 파산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면책 신청이 기각된 경우 경우에 따라서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그쵸? 뭐 두 번 출석 안 해서 개기다가 이제 이제 좀 해볼까? 그러면 뭔가 뭐 절차에 잘 협조를 안 하고, 그쵸? 게으른 사람만 이득을 보죠. 그래서 계속 파산 절차를 이용하면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죠. 한번 절차에 딱 참석했을 때 충실하게 해야죠. 관제인 얘기 잘 듣고 청산 절차에 협조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빼돌린 재산이 있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물론 괴롭죠. 왜? 자기가 빼돌린 거를 토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도망 다니고 출석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고, 그쵸? 관제인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요 핑계 저 핑계 다니면서 개기죠. 속된 말로. 그리고 이제 판사한테도 안 나가면 기각당하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새로운 판사 만나서 판사 괜찮겠지 해갖고 다시 처음 파산전 남용에 해당해 기각되겠죠. 그 다음에 불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파산 원인에 의한 파산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면책 허가 결정 받았으나 채권 정보는 이거 누락이죠. 누락. 파산 원인이 동일한 경우 파산 신청의 이익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도의 파산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논의, 뭐 이거 영어 그쵸? 잘 하시는 분 알아보시고, 미국 제7 연방항소법, 미국은 항소법원이 이렇게 이제 미국 13항소법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동서로 나눠서 동에서 서로에서 이렇게 위도 경도로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 13항소법원까지 있을 거예요. 미국은 연방법원은 이제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입니다. 대법원도 종신이고 항소 판사가 많지 않아요. 주법원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이고 1심, 2심, 3심입니다. 인레 스타크 1983년 채무자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고 채권자의 끼치는 진정한 손해가 없으면 채무자의 자산이 없는 경우 no asset 케이스에서는 채무자의 면책을 부정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재산이 없는 사건에서까지 제도의 파산을 부정하면 그렇죠? 이 기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파산법원의 실질적 측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기 위한 재개 신청을 허용합니다. 리오픈. 우리나라는 허용을 안 하죠. 그렇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7항소법원의 인레 스타크 사건 83년에 이런 판례가 생성됐고, 그 다음에 제6 연방항소법원 인레 로진스키 사건 85년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손해가 핵심적인 쟁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에 대한 절차 보정이나 이런 게 어차피 줄 돈이 없는데 그 절차 보장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 그쵸? 절차 보장 안 했다고 나가리 시키면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취지죠. 그래서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자산이 있는 경우 에셋 케이스가 엄격히 적용되어 채권자에게 통지되었고 실제로 파산 신청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면책되지 않음. 그렇죠. 자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채권자를 누락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나눠줄 기회를 상실시켰으니까 그때는 그 사람만을 나중에 추가하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거는 좀 그 사람이 이제 손해를 끼친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돈만 변제를 하고서 또 면책을 시켜주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죠. 화해를 해서. 만약에 제도의 파산이 허용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화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배당에 참가해서 한 100만원 정도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누락해서 돈을 못 줬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만원 플러스 지연이자를 지급을 하고 화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미국의 논의, 다시 미네소타 지방 연방파산법원의 인르 앤더슨 사건. 이 인르가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법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앤더슨 사건 1987년입니다. 838587 USC 523 이게 아마 미국 파산법이겠죠. USC 523A절은 A3은 도산 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결과 채권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에 따라 비면책이 되는지 여부는 채권의 증거 (proof of claim을 제출하고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자산이 없는 사건 (no assets case는) 채권 증거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523조 3A조 3의 맥락에서 채권 신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죠. 누락했다 그래도 어차피 줄 자산 돈이 없는데. 그러나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기 위한 파산 절차의 재개는 무용하고 채무의 면책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자산이 없는 사건에서 누락했다 그래서 다시 파산 절차를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냥 면책 확인을 구하는 걸로 해결을 해라. 그 다음에 채권자의 비면책 확인 청구 기각되고 채무자의 파산 절차 재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 연방항소법원, 9 연방항소법원은 다수의 결정이 이 결정이 미국 판례법 국가죠. 이 비슷한 사건을 이게 계속 변호사들이 원용을 하니까 다른 주에서도 그렇죠? 연방 사건에서는 이게 이제 선례가 된 겁니다. 계속 그동안 쌓였죠. 83, 85, 87. 한편 제1연방항소법원 콜로니얼 서러티지오점 주만 사건 같이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면책을 엄격히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논의 국면 1. 채권자로부터 신청에 의해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잊어버리거나 오해 등에 의해 면책 허가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면책 신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채권자가 신청하면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들이 채무자한테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하라고 아주 주소 찾는 게 아주 상당히 깝깝스럽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그쵸? 아니면 내가 왜 파산 선고를 받냐, 막 열받아갖고 길길이 뛰면서 자기는 파산 선고를 받는 거를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면책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이거 약간 오해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달 그냥 기간 도과시켜버립니다. 이 아예 면책 신청, 이 채권자 파산에서 이런 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파산자가 이전 건에서 면책 불허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렇죠? 불허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취하된 경우. 하여튼 일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긍정하는 견해, 일본 파산법상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법률상 이게 존재하고 동시 폐지 사안에서 면책을 받지 않고 새로 취득한 재산에서
변제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제도의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부정하는 견해는 신청의 이익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부정하는 견해는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총계산을 환가 및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이므로 청산 종료 후에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 이익이 없다. 다만 이전 파산 절차 개시 당시 지급불능 상태가 해소되었다가 다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재산 상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허용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처럼 긍정설과 부정설이 논의가 됐습니다.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는 견해, 제도의 파산 신청을 쉽게 허용하면 면책 신청의 기간 전 법의 취지,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투도록 한 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이런 점 고려하고 제도의 파산 신청 경위, 이전 파산 사건 종료 후 경과기간, 신청인의 채권 채무제에 대한 변화 유무, 이전 사건에 대해서 면책이 불허가 된 이유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법의 취지에 반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동경지방재판소는 실무 운영을 어떻게 하냐. 면책 신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1파산 절차 개시 후 면책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면책 허가 신청하였으나 면책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가 제2파산 및 면책 신청 허가하였고 동경지방재판소가 제2파산 절차 개시하고 면책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면책 허가 신청이 남용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면 신청이 허락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도의 파산을 긍정한 거죠. 면책 불허가 된 경우 이미 재판소가 면책의 허브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이기 때문에 파산자 개시에 관해 면책 신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심리 판단하여 안이하게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고 파산 절차 개시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요. 면책 불허가 된 경우는 주로 각하하고요. 면책 신청 취하한 경우는 현재 신뢰가 거의 없지만 면책 불허가 결정 받을 것을 예상하 이를 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도 제도의 파산 절차 신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다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면책 불허가 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7년 이내 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죠. 다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제도의 파산 절차 신청한 경우는 구체적 사상에 따라 재량해야 면책을 허가하죠. 이건 사실 제도의 파산은 아니죠. 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새로운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제도의 파산은 아니지만 여기에 준해서 논의되니까 이제 이건 재량 면책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취한 경우 불허가 된 경우 이것도 봐야 됩니다. 법에 무지해서 취한 경우에는 좀 문제인데 관제인이 뭔가 재산을 포착을 해서 환가하려고 하니까 싹 도망가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제인 바뀌고 판사 바뀌고 다시 싹짝 들어오는 건 좀 얌체 같기도 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거죠. 모를 줄 알고. 그런 경우는 절차를 그 사람 때문에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절차의 남용으로 봐서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서울해생법원 2018나 467 결정의 요지는 이미 봤습니다만 채무자회생법 559조 제2항 면책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다.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죠.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는 파산 신청이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새로운 파산 신청이나 면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미국 입법례가 있습니다. 권리 보호 이익이 존재한다. 그 다음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채권으로부터 채무자의 현실적인 구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파산 회생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의 파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꼴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도 제도의 파산이 허용된다. 판례 논리가 그렇습니다. 제도의 회생 절차, 제도의 개인 회생 절차는 허용되는데 왜 제도의 파산은 허용되지 않느냐? 이 실무에 뭔가 불균형인 게 아니냐? 회생하고 개인 회생은 허용되는데 파산은 왜 허용돼 안 되느냐? 규정도 없으면서 제도의 파산 신청의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좀 부적법하다. 형식 논리적이다. 이게 판례를 대법원 결정을 아주 신랄하게 형식 논리적이라는 용어를 했죠. 그래서 실무상은
동일한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파산 선고를 하는 실무례가 있다라고 또 그 논리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갱생설과 특정설, 현행 지금 갱생설의 입장이죠. 재무재생법과 대법원 판례가 면책의 정책적 근거는 결국은 사회 안전망이죠. 그 다음에 뭐 사회 안전망이고 일종의 복지제도도 되고, 그 다음에 인도적, 종교적 배려, 재량면책 규정도 있죠. 재량면책의 취지는 뭐냐, 면책 불허가 하더라도 이런저런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서 재량면책을 허용하는데 이 재량면책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제도의 파산 신청 적용 범위의 모호성, 소득재산만 변동한 경우, 재산상태의 변동이 극히 미미한 경우, 최초의 파산설부터 장기간이 지난 경우 등,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이자만 조금 변동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한 4년 5년 지나면 이자가 원금보다 더, 재산은 거의 변동한 게 없지만 이자가 더블이 된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뭐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몸이 쇠약해지고 글로는 몸도 고장나죠. 그때 과연 이거를 마냥 허용을 안 하면 채무자의 구제에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결론은 신청 이익 내지 권리 보유 필요가 갖는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일단 파산자는 다른 면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더 이상 잔존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없어 파산자가 폐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 엑스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가 없죠. 채무자에게 자산이 없었는데 채무자가 무슨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법에 무지해서 뭔가 좀 법원에 출석하는 게 귀찮고 무섭고 관제인이 계속 뭐라 갖고 오라 하면서 그냥 불성실하게 대처해서 하는 경우에는 허용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분명히 관제인이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사행위를 발견하거나 편파행위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취하를 하고 아니면 뭐 불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때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제도의 파산 5가지를 무조건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서 고려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산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구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채무자의 과거의 법률행위라든가 재산 은닉행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허가를 하거나 취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희수 변호사님이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경우에 따라서 누락한 경우는 제도의 파산으로 허용하고 그냥 면책 확인인소나 566조 자기의 청구권이냐 그거를 자기에는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좀 수임료도 많고 어렵고 입증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누락한 딱 가지고 이제 제도로 오는데 허용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폭넓게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그 다음 채무자의 어떤 주관적 사유를 해서 뭐 출석을 못해서 기각당하거나 관제인이 특별하게 재산을 숨겼다고 파악도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전 파산 절차에서 면책 허가됐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는 경우, 제도의 파산 신청한 이전 차전에 고의로 누락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한 경우 제도 파산 및 면책 결정에 따라 이와 같이 추가된 채권에도 면책 결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죠. 폐지 사안의 특수성,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었으므로 과세된 손해가 없음, 절차적 기회의 박탈에 국한하죠. 이런 경우 허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그 최종 결론은 이제 과거처럼 이제 무조건 이 불락취기신 5가지 경우에 각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특히 자산이 없는 노 에셋 케이스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비추어서 아까 동경지방재판소 봤죠. 제도의 파산.
그런 경우에 절차를 개시하자. 우리나라도 파산 선고를 허용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 왔고, 이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서울해생법원, 나머지 법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다 돌고 도는데 여기 있는 판사님이 지방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논의한 그 세미나 자료를 한번 뭐 수박 겉핥기지만 쭉 받고, 그 항고심 결정문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여러 번 듣거나 아니면 그걸 출력을 해서 문자를 찍으면 되겠죠. 한 30장뿐이 안 되니까 그걸 출력을 해서 한번 그 유심히 읽어 보십시오. 그거를 계속 듣는 게 나을 겁니다. 들으면서 한번 그 논리를 6가지가 그렇죠. 그걸 자꾸 음미해서 그 판례를 열심히 연구해서 신청 대리인들도 제도입 파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전엔 거의 절망이었죠. 아, 이거 될까? 안 될 텐데. 그쵸? 그거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알면은 더 겁내죠. 아, 이거 될까? 그쵸? 왜냐면 돈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돈 받고서 이거 뭐 성공부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조금만 돈 받고 만약에 법원에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걸 반드시 사전에 잘 고지를 했어야 되죠. 예, 제도입 파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